네, 시작할까요? 네,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한번 두 번째 시간인데 한번 볼까요? 2018년 부동산 시장 점검에서 토지 시장 하면 동향 보면요. 전국 지가는 매년 상승할 상승폭 확대되고 2018년 11월 기준 지가는 4.23% 기록해고 전년 동기 대비 올랐더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73% 올라갔고 지방 같은 경우도 올라갔고 세종, 부산, 제주, 광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이제 재미난 게 하나 볼까요? 부산인데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 죽었죠. 토지 시장은 살고 있다니까요. 왜 토지 시장이 사냐면요. 딱 하나예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냐면은 산업단지하고 뭐 신도시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포커스 맞추고 있냐면 동부산 쪽이요. 부산 쪽의 동쪽 해안가 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산 포항 고속도로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남부선 생기고 동해선에서 남부선 출발하는 그쪽이 생기다 보니까 그 라인에 따라서 개발 축인 거예요. 행정계획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일광택지개발, 일광산업단지 쫙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 전부 다. 지금 현재 일광택지개발 1지구, 2지구가 지금 2지구 됐고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 2, 3 지금 1, 2 다 끝났고 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는. 옛날에 거기 자리들이 전부 다 그린벨트였단 말이에요. 그게 고속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나오면서 뭐요?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수도권은 어느 지역에서 서울에서 바깥으로 수도권, 경기로 빠져나오는 자리에 신규 고속도로가 생기고 신규 철도가 생기더라. 그러면 IC 주변, 역사 주변은 그린벨트 해제 다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이게 개발 축이기 때문에, 개발 축이기 때문에. 작년 3월달, 2월달인가 3월달에 제가 작년에 투자연구반을 데리고서 이제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또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어디를 갔었냐면요. 중부 중부 내륙선, 중부 내륙철도에 대해서 부발해서 빠져가지고 섬에 그 장원하고 그 감곡에다가 장원하고 감곡 사이에다가 역사가 하나 생기는데 제가 2017년도에 갔을 때 농림 지역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농림 지역이었었는데 그 당시 때 땅값이 평당 40만 원이었었어요. 논바닥이.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논바닥이 40만 원이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보고? 비싸다. 그 작년 3월 달에 갔더니 70만 원, 80만 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올해 저희 그쪽 옆에 이제 또 이렇게 컨설팅 거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저희 연구원들이 갔더니 이번에는 바뀌었어요. 얼마로? 170만 원. 그 다음에 역사 공사하는 앞쪽에 떴어요. 상업지역으로. 그 지금 상업지역이 평당 17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170만 원 중에서 현재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논바닥이 170만 원 한다고. 아무리 상업지역이지만. 그거 얼마일까요? 그게 500에서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은 거예요. 상업지역 떴는데 상업지역 땅값이 170만 원이래. 안 늦었다고요. 왜냐하면 장원 터미널 앞에 있는 상업지역 땅값이 1,500만 원이에요. 터미널 앞에 있는 게 1,500만 원인데 당연히 얘도 1,500만 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토지라는 게. 아직도 그런 걸 그 이해를 못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직도.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갔을 때가 언제 갔을까요? 거기를. 제일 처음에 갔을 때가. 2015년도에 갔거든요. 2015년도에 갔을 때는 얼마였냐면 10만 원이었어요. 그때 현장 답사 갔던 사람이 딸랑 3명. 저 빼고.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거기다 땅을 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세종시에서 사는데 대전에 그 당시에 대전에 살던 초등학교 여자 교사였었어요. 땅을 조그만한 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살려고 그랬는데가 돈이 조금 살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리 고양이상이거든요. 얼굴이 눈도 크고 그러니까 막 가서 사시는 분한테 해가지고 저 100평만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170만 원이에요. 자기가 통장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현금이 얼마? 10만 원이면 100평이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빼고 카드 땡기고 뭐 해가지고 그날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그게 1억 7천짜리가 된 거예요. 이제. 그 할아버지는 그 옆에 사셨던 그 때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내가 처자 도와준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지금부터는. 그리고 아니면은 뭐라고 했어요? 배 더럽게 아프실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경기 파주시입니다. 9.2%로 올라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라 적경지역 토지 수요 증가 및 개발 호재 등으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KTX 역세권 2018년도 11월 기준 역세권 개발이 활발한 경부선의 동대구역, 호남선의 광주 성정역, 오송역 지역에서 높은 집가 변동률을 가지고 있더라. 혁신도시 부산, 제주, 전북, 울산 등 순으로 집가 변동률을 높였더라. 산업단지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가는 상승하였고 특히 전남, 경기, 강원 산업단지 순으로 집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KTX 역사, 혁신도시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혁신도시 근로자 빵빵하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근로자 빵빵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인근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보니까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인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등 집가 변동에 관심이 집중하죠. 이래서 다 바로 발표하자마자 뭐 걸어놨어요?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지정해버렸잖아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놨어도 뭐 한다? 농업인이면은 마음 놓고 땅 살 수 있다, 농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업인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9.13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더라. 수요 억제 측면에서 그렇죠? 종합부동산 세대 강화, 공정시장 가격 비율 상향,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금융 세제 강화시켜버리고 다 해버렸잖아요. 공급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니까 뭐예요? 매매 가격 상승이 둔화세를 가져오죠. 요 밑에 있는 그림은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당겨놔 볼까요? 6월 19일 날 조정지역 추가, 조정지역 금융규제 전매 강화. 8월 2일 날 안정화 반에서 국지적 규제 양도세 강화하고, 그렇죠? 후속 조치, 9월 5일 날 후속 조치.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그 12사 대책해가지고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 다음에 그해 주거복지 로드맵.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21일 날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쭉 가죠. 그 다음에 종부세 나오고 서울시 용산 여의도 개발 언급하고 나와가지고 서울시 칵 올라가 버리죠. 이게 그때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가 갑자기 확 뛰어버렸던 게. 그러다가 발표하면서 대책 발표하고 8.27 국지적 규제, 그 다음에 9월 20일 대책하고 13 대책하면서 갑작스럽게 쭉 거래량이 급감해요.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되고 거래량이 급감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다음 페이지 보면은 2018년도 주요 부동산 정책 동향 해가지고 9.13 대책 이전 대책하고 9.13 이후 대책하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쭉 비교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참고로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 변동을 요약한 겁니다. 2017년하고 2018년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매매 또는 전세 가격 상승한 게 보니까 주택도 서울이고 아파트도 서울이에요. 상승한 지역이. 안정된 지역은 소폭 상승한 지역은 서울 2017년은 서울 세종 이렇게 갔는데 보면은 2018년도에 보면은 주택 같은 경우는 대구 광주 얘기지만 아파트는 어디? 대구, 광주, 세종 지역이 기본적으로 소폭 상승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되니까 다 주택이나 아파트는 다 서울 지역이었던 거예요. 2018년도는. 그 얘기고요. 보완 및 하락한 거는 이렇게 매매 우위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더라. 아파트가. 그 다음에 전세 우위가 된 지는 이런 거더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유명한 그 얼마 전에 MBC인가 거기에서 무슨 뭐 SBS인가 거기서 뭐 그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상하로 해가지고 막 TV 한번 때린 적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유명한 분이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20만) (30만) 인구가 되는 도시에다가는 뭐 한다?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들 지역 가면은 갭 투자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은 갭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라고 썼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을까요? 저는 2012년도 처음 강의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절대 투자하지 말라. 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다가 1월 15일 날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한테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한 게 이때였었어요. 이때 제가 어디 강의했었냐면 기업도시에 대해서 강의했거든요. 이때 원주하고
충주만 투자하고 나머지 투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원주도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혁신도시에 투자하고 기업도시에는 투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충주에는 기업도시에 투자하고서는 뭐 한다? 2018년도 초면은 전부 다 빠져나오라 그랬거든요. 그게 2012년도에 강의한 내용이에요. 몸무게 집게면 강의 안을 갖다 사진 찍어서 그냥 올려버릴게요. 왜? 그 강의한 출력해놓은 거 제가 아직까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왜 예측이 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정책 방향성을 이런 거 잘 알아주셔야 돼요. 기업도시가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기업도시 구분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산업교역형이 충주입니다. 지식기반형이 원주예요. 나머지 기업도시는 전부 관광레저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랬죠. 3만 달러가 넘어서지 않으면 레저에 투자하지 말아라. 3만 달러가 넘어야지만 레저에도 투자해야 된다. 2012년도 강의 때 똑같은 강의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관광 레저에서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원주를 한번 볼까요? 원주 조그만 동네에 혁신도시 하나 들어오고 기업도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주의 이 지식기반형은 뭐예요? 얘는 바이오, 의료, 기기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산업구조 중에서 제일 취약한 거.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가장 취약한, 제일 많이 취약한 종목들이 들어오니까, 산업군이 들어오니까 저게 넘어서려면 우리나라가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산업교육형이에요. 충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기업이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저기는. 모든 산업들은 다 들어오는 데예요. 그리고 평당 30만 원대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시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죠. 그래도 다 끝나잖아요. 한 방에. 충주 난리거든요. 그럼 충주의 집값이 올라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근데 제가 2017년도에 다 빠져나오라 그랬잖아요. 늦어도 2018년 초면 다 빠져나오라 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하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요. 충주는 교육도시가 아니에요. 청주는 뭐예요? 교육도시예요. 청주에는 대학이 6개가 있거든요. 4년제 대학만. 전문대까지 합치면요.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교육도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충청북도는 학군이 제일 좋은 동네잖아요. 근데 충주서부터 청주까지가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청주라 출첵을 한단 말이에요. 충주는 교육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전북에 가면 또 있어요. 전북에 가면 전주가 교육도시예요. 마산은요. 공업도시거든요. 그러면 전주에서 마산까지 3,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또 해피는 거기는 또 고속도로도 있어요. 그래 보니까는 마산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디로 가요? 다 원주 사람이에요. 원주에서 살아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마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군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보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구 20만, 30만 도시는 아예 투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얘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빌라도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구 5만, 10만 이하 도시 중에서 산업단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는 뭘 투자해라? 토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 안 하신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요거는요, 지역별 고점 대비 현재 가격 수준 요약한 겁니다. 전국 쫙 해가지고 수도권 5대 광역시, 지방권,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가지고 쭉 해놓은 거예요. 고점 시기가 언제인지 나와 있어요. 고점 시기가. 저점 시기도 있어요. 그러면 고점 시기를 보면 다 볼까요? 전국을 매매로 따지면 2018년도 3월이 고점이 있던 거예요.
서울로 보니까 어디예요? 고점 시기가 2018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게 저점 시기를 보니까 언제예요? 2005년도 1월이에요. 그러면 이 고점 시기의 비율이 1.78이죠. 그 다음에 저점 시기의 비율이 0.99죠. 쭉 보면 12월 지수는 1.78이죠. 1.78 똑같죠? 그 다음에 저점 대비면 요거고, 아니 고점 대비 요거고 저점 대비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다른 동네는 다 수렴해도 서울은 수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은 3월 달까지는 관망세예요. 3월 이후에부터 4월 달부터 서서히 움직이다가 6월 지나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쭉 갈 거예요. 그러다 2020년 되면은 뭐예요? 다시 상승할 겁니다.